자,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그리고 강직성 척추염 등 각종 류마티스 질환을 전문 진료하시는 유창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원장님께서 네. 그 루푸스와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 하면서 루푸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 미니 강의 주제는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해 주셨습니까? 네. 지금 최근에는 계속 루푸스로만 이제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 그 3주 동안 루푸스 통증 양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루푸스는 통증이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다양한 부위로 나타난다. 그리고 초기, 중기까지는 루푸스의 통증이 심하지 않지만 말기 단계의 루푸스로 접어들면 통증이 굉장히 강해진다. 그래서 루푸스는 초기, 중기에 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3주간 루푸스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지난주에는 루푸스와 이제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루푸스는 스테로이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루푸스는 스테로이드 끊으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렵고,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줄이거나 끊는 게 어렵기 때문에 루푸스가 낫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인데, 루푸스가 나으려면 어떻게든 스테로이드를 끊을 수 있어야 되고 줄일 수 있어야 된다. 스테로이드를 줄인 상태에서 루푸스 증상이 없어야지만 루푸스가 나을 수 있고 완치 상태, 임상적 관해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오늘은 루푸스의 실제 이제 치료된 한방 치료 사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치료 사례 주제는 근육 통증, 관절 통증이 나타났던 루푸스 여성분의 한방 치료 사례입니다. 네. 근육 통증과 관절 통증이 루푸스 통증 형태 중에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네. 오늘 사례의 그 루푸스 여성분이 바로 이렇게 근육 통증과 관절 통증이 나타난 루푸스 여성분이신 거군요. 네. 오늘도 제가 이 기록을 잠깐 가져왔는데, 네. 이번 이제 23세 여성분인데, 여기 보면 가장 불편한 증상이 손목, 발목이 쑤신 통증, 이렇게 이제 적으신 부분이 있어요. 네. 이분 이제 이 증상을 보면은 이제 손목, 발목 쑤신다고 이제 적으셨지만 주증상이 이것이고, 이제 나머지 루푸스 다른 증상들도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그 루푸스 여성분이 원장님 처음 찾아왔을 때 나이는 어느 정도였고, 네. 또 그 루푸스 단계는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됐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여성분은 이제 23세, 대학생이시죠. 대학생이신데, 어머님과 이제 함께 찾아오셨는데, 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어머님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학식이 좀 높으신 분이었고, 또, 그래서 보니까 루푸스에 대해서도 샅샅이 조사를 하신 상태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상태에서 오신 건데, 루푸스 증상과 경과, 향후 예후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신 상태에서, 네. 이제 오신 어머님이었고, 그리고 그 딸을 이제 데리고 오신 거죠. 중요한 점은 대학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확진받은 지 2개월 만에 한방 치료를 하러 오셨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편입니다. 네. 루푸스 확진 후 2개월 만에 한방 치료를 동시에 병행한다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이고, 만약에 2년이 지나거나 12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한방 치료를 하러 오신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2개월 후에는 오신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초반에 루푸스 발병 초반에 확진 후 얼마 안 된 시점에서 한방 치료가 됐을 때 얼마나 좋은 경과가 나올 수 있는지 오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개월 만에 원장님을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야말로 초반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네. 또 어머니께서 23살 딸을 데리고 오셨을 때 그 심정이 또 오죽이나 절절하셨겠어요. 네. 보통 이제 루푸스 여성분들은 대부분 양방에서 치료와 관리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그 루푸스 여성분은 루푸스 확진 2개월 만에 어떻게 한방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됐는지 그 결심의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딸의 루푸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것이 첫 번째 한방 치료를 빨리 하게 된 원인인데, 왜 그러면은 루푸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한방 치료 병행할 생각을 했는가? 그 이유는 따님이 먹고 복용하고 있는 그 약물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나하나씩 일단 다 한 거예요. 그 어머님께서요. 말라리아 염증에 쓰는 약, 그 다음에 소염 진통제, 그 다음에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데, 면역 억제제 성분이 이분 같은 경우는 항암제 성분의 약을 복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처음 진료실에 오신 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20살 딸의 그 증상을 얘기하는데 목소리가
그냥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딸의 그 루푸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오신 건데 저를 보고 앞에서 이제 얘기를 증상을 딱 하는데 처음 딸의 증상이 나타날 때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떨리는 거예요. 그 네. 슬펐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그러면서 그렇게 딸의 루푸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하신 상태에서 지금 우리 딸이 이 약을 먹는 거, 이 약들의 작용, 그리고 이 약들을 5년, 10년 복용한 분들은 그럼 어떻게 돼 있는 건가? 앞으로 루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 이 상태로 가면 루푸스는 어떻게 변할까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방법들을 찾다가 우연히 저희가 하는 정보를 보고 네. 이제 오시게 돼서 대학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확진 2개월 만에 한방치료를 병행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루푸스를 빨리 조기에 한번 치료를 해보고자 내원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적극적으로 일단 치료를 받겠다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또 빨리 올 수도 있었던 거였군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시는 그 루푸스 여성분 말고도 이렇게 한방 치료를 선택하시는 루푸스 여성분들은 주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역시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말기로 접어들으셔야지 네. 아니면 스테로이드가 더 이상 듣지 않는 시점이 되셔야지 한방 치료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전에는 한방 치료를 전혀 생각 안 하고 별로 신뢰 안 하던 분들일 수 있지만 마지막이 되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옵션이라도 추가하기 위해서 나을 수 있는 그래서 저에게 한방 치료하러 오신 경우가 이제 많은데 이분 같이 이제 일찍 오신 분들 간혹 있거든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도 그렇고 루푸스 여성분들 중에서도 간혹 일찍 오셔서 치료하신 분들이 있는데 약간은 기존의 치료 방식에 대해서 한번 왜라는 질문을 해보신 분들이 한방 치료 일단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보통의 분들이 가는 길하고 약간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하신 분들이 한방 치료를 선택하신 경우가 많고 내가 루푸스를 평생 왜 가지고 가야 거는 걸까? 왜 병원에서는 나보고 루푸스를 평생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걸까? 라는 질문. 네. 내가 왜 루푸스 때문에 평생 약을 먹어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왜. 그리고 왜 루푸스는 안 낫는 병이라고 병원에서는 얘기하는 걸까? 그다음 왜 루푸스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정령 없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왜라는 질문을 좀 더 하고 대다수가 가는 길보다는 약간의 넓은 옆에 길을 넓게 보면서 선택을 하는 분들이 한방치료를 아무래도 선택하게 되고 왜라는 질문을 많이 의문을 가지고 왜라는 것을 계속 찾으신 분들은 한방치료를 하시게 된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던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본인의 병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절실하게 알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루푸스 여성분들 특징이요.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은 은은하고 지속적으로 끈기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픈 거 잘 참고. 루푸스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외국의 팝 스타들 중에서요. 여성 팝 가수들 중에서 루푸스가 많아요. 어떤 성향이냐면 굉장히 예술적이고 감성적이면서 폭발한 듯한 어떤 예술적 감정의 기복. 네. 그래서 한 번 할 때는 정말 폭발할 정도로 에너지가 분출되는 여성분들이에요. 집중력이 발휘되면 엄청나죠. 대신 한 번 포기하고 좌절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듯한 마음으로 자기가 살게 되면은 또 확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생활을 하고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루푸스 여성분들이 열정도 높고 정말 집중력도 높고 밝은 여성분들인데 좌절과 포기를 한번 하면 또 그게 또 금방 또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거기서 좌절하게 되냐? 한계를 정하니까 그래요. 루푸스가 나을 수 없다는 한계를 정하니까 거기서 포기해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한방 치료를 선택하는 루푸스 여성분들 보면은요, 그 한계를 설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병원에서 나을 수 없다고 했지만 나는 왜 나을 수 없지?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 이런 분들. 그러니까 보다 멀리 생각하고 소극적이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좀 더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좀 살려고 하는 경향이 더 많은 분들,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한방치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루푸스는 시간이 갈수록 내 몸에 오래 있으면 변해요. 무섭게 변한다. 정말로 나를 괴롭히는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는데 그 모습을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멀리 보고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한방치료를 선택하게 되는 거고,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병원에서 정해주는 한계를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 도전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한테요, 제가 치료해드리지 않은 분들인데도 메일이나 쪽지가 여러 분들을 통해서 와요. 저한테 인터넷상으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써놓은 글이나 방송 영상, 치료 사례들 보면서 이렇게 루푸스가 나눌 수 있는 병인데 자기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죽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까지 했는데도 지금 건강해져서 양약을 다 끊었다 그래요. 본인이 식이요법도 하고 자가 관리하고 건강 관리해가지고 루푸스가 나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실제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낫는 분들은 확실히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구나. 의사 선생님이 생명까지 위험한 상태라고 했지만은 그걸 이겨냈구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루푸스 여성분들 중에 질문이 제일 많은 게 루푸스가 정말 낫느냐? 정말 낫느냐? 이게 나을 수 있는 병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랑 치료를 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나은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한계를 정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계를 정해버리면 루푸스 여성분들은 쉽게 포기하고 좌절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 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루푸스는 반드시 나을 수 있다. 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군요. 오늘 사례 루푸스 여성분의 주요 증상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과 근육이 통증이 주로 나타났는데, 손목과 발목의 통증, 결리면서 쑤신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제일 주증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심해지면은요, 말기로 이제 만약에 진행됐다고 하면은 부위가 넓어지죠. 여기저기 팔꿈치, 어깨, 팔뚝, 무릎, 허벅지, 종아리까지 근육통, 관절통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오늘 치료 사례 여성분은 확진받은 지 2개월 정도였기 때문에 아직 손목, 발목에 쑤시는 정도 통증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이제 안구 건조 증상이에요. 루푸스에서 잘 나타나는 증상인데, 눈이 뻑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3시간, 4시간을 계속했다 그러면 안구가 뻑뻑해지면서 이 동자가 이게 알처럼, 만약에 계란의 노른자처럼 느낌이 와요. 건조해지면요. 이게 빡빡하게 느낌이 오면서 건조한 느낌이 오는데, 루푸스 여성분들 중에서 이렇게 안구 건조를 하루 종일 느낀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은 눈이 안 떠지고, 세수라거나 안약을 넣어줘야지만, 인공 눈물을 넣어줘야지만 눈을 뜰 수 있는 이런 안구 건조 증상이 이 여성분도 나타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손목, 발목이 쑤시는 통증,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안구 건조증,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는데, 한 가지 증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증상이 함께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군요. 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증상이 있고, 예.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 오늘 사례 여성분은 손목, 발목에 관절에 쑤시는 루푸스 관절 근육 통증, 그리고 안구 건조증,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항상 만성 피로인데, 항상 피곤하다고 하시는 건데, 특히 오후에 피곤하다. 루푸스 여성분들 중에서 오후 들어서 피곤하다고 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네. 예. 류마티스 관절염은 오전에 조조강직 관절이 아프고 뻣뻣하다고 하시다가 오후에 풀린 경우가 많은데, 루푸스 여성분들 중에는 오후가 들어서면서부터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오후 들어면서 피로가, 배에 가스가 자주 찬다 그랬고, 손발이 자주 차갑고 시렵다. 그리고 뒷목이 항상 뻣뻣하다 그랬고, 열이 가끔 오르는데 고열은 아니지만 루푸스로 인한 열이 한 번씩 오른다고 했어요. 루푸스 초기이기 때문에 고열까지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루푸스에서 잘 나타나는 위장 증상, 속이 느글느글 미식미식거리고 울렁거리는 증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두통, 편두통이 잘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보면은 근육통, 관절 통증 말고도 여러 가지 루푸스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였고, 사실 루푸스 확진 2개월 차지만 증상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루푸스 증상이 시작된 것은 사실은 더 오래됐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과 한방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에 루푸스 양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건가요? 네, 전에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한방 치료를 할 때 양약을 그냥 다 끊는 것이 아니고, 양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줄여갈 수 있도록 일단은 양약과 한약을 병행하는 건데, 여기서 또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게, 양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하면 간에 신장에 무리가 되지 않느냐.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양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되지 않는, 오히려 해독을 해줄 수 있는, 간의 기능을 해독해 줄 수 있는 한약 성분을 같이 처방하면서 병행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혈액 검사를 중간에 해보면은 높았던 간 수치가요, 오히려 양약 한약을 병행한 시점부터 간 수치가
뚝뚝 떨어지면서 정상 범위로 돌아온다. 네. 대학병원 검사 결과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면역 억제제부터 이 여성분을 일단 끊었어요. 메토트렉세이트라는 면역 억제제를 복용했는데 루푸스 여성분들은 보통은 셀셉트라고 하는 면역 억제제를 주로 복용하는데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관절 통증이 주 증상이었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이 복용하는 메토트렉세이트를 면역 억제로 복용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이 약은 본인이 항암제 성분이라는 걸 알고 어머님도 항암제 성분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복용을 잘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끊는데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루푸스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하다가 이제 줄이는 과정에서 원장님께서 뭐라 말씀해 주셨냐면 이게 조금만 줄여도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 루푸스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없었나요? 네. 지금 이 여성분은 면역 억제제 메토트렉세이트를 쉽게 끊었거든요. 아, 근데 그렇습니까? 왜 쉽게 끊었냐? 일단은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암제 성분의 면역 억제제라는 걸 안 다음부터는 어머님이랑 같이 공부를 한 이후에 본인들이 일부러 좀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게 된 시점에 그걸 안 먹은 상태에서 온 건데 잘.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한 번씩만 먹은 거예요. 항암제 성분이라고 하니까 먹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병원에서 치료할 때는 병원 의사 선생님의 처방대로 복용을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은 그걸 안 먹었을 때 증상 조절이 안 되면은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메토트렉세이트를 열심히 안 먹은 상태에서 오신 증상이 아까 그 정도예요. 근육통, 관절 통증, 안구, 구강 건조, 그다음에 속 느글거리고 편두통, 뒷목 뻐근하고 만성 피로감, 오후에 피로감 요 정도였기 때문에 루푸스 초기였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안 먹으면서도 그런 대로 지낼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면역 억제제는 별로 안 먹었었기 때문에 끊는데 어렵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제 루푸스의 의존도가 높은 스테로이드입니다. 이분이 이제 많이 먹은 것도 아니에요. 하루 한 알 복용이거든요. 루푸스 초기라서 하루 한 알만 복용한 상태였는데 이분을 한약 복용 치료하면서 이제 식이요법 시작하면서 루푸스 그 치료하는 한약 1, 2, 3단계로 처방하면서 스테로이드를 한 알에서 2분의 1로 줄여봤어요. 하루만. 딱 하루만 줄이자마자 바로 눈하고 입이 심하게 뻑뻑해지면서 관절 통증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시 어쩔 수 없이 원래 복용하던 약으로 한 알로 다시 복귀했고 그 다음에 구강 건조, 안구 건조 해결될 수 있는 한약을 처방한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본 거예요. 스테로이드를 이제 다시 한번 반알로 줄여보니까 그 다음에는 구강 건조, 안구 건조가 나타나지 않아서 네. 이제 반알까지 줄이는데 성공했죠. 이제 스테로이드 한 알에서 반알 줄이는데 성공했고 이제 반알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반알을 끊어야 되는데 반알을 또 끊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루 끊어봤더니 관절이 손목 발목이 막 쑤시면서 아픈 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루푸스의 스테로이드 의존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번만 안 먹어도 그날 바로 관절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게 결국 주요 증상이었죠. 손목 발목 아픈 게 주요 증상이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줄였더니 굉장히 세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줄일 수 있도록 손목 발목을 치료해주는 한약 성분을 추가를 더해서 혈액순환을 좀 더 잘 되게 해서 복용하시면서 스테로이드를 줄여봤더니 조금씩 주는데 네. 그래도 한 번에 반알을 끊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변칙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줄였습니다. 어떻게 줄였냐? 일주일 동안에 딱 하루만 일주일 중에 7일 중에 딱 하루만 스테로이드를 안 먹어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버텨지니까 그 다음에는 6일 중에 딱 하루만 그러니까 맨 처음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에서 일요일 하루만 안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중에서 일, 월을 안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에 한 번 안 먹어보고 5일에 한 번 안 먹어보고 4일에 한 번 안 먹어보고 3일에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틀에 한 번 안 먹어보고 여기까지 되고 하루에 한 번 이제 안 먹으면 끊는 거니까요. 매일 안 먹으면은 끊는 거니까 이렇게 7일에 한 번 스테로이드를 안 먹어보고 6일에 한 번 안 먹어보고 5일에 한 번 안 먹어보고 이렇게 7, 6, 5, 4, 3, 2일로 아주 변칙적으로 줄인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스테로이드 의존도가 너무 심해서 관절 통증이 끊으면은 너무나 아파지니까 한 번에 끊을 수가 없고 일주일에 한 번만, 일주일에 두 번만 이렇게 끊어보면서 서서히 줄여서 결국은 1년 정도의 치료 기간이 걸려서 루푸스 스테로이드 의존도에서 탈피하면서 스테로이드를 끊는 데 성공하고 그리고
결국은 나머지 약물도 다 끊는데 성공하면서 루푸스와 이별을 하는데 이제 성공을 하고 다시 본인의 원래 학업 생활로 돌아가서 지금은 이제 유학 준비를 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루푸스는 낫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고 이렇게 스테로이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줄이는 과정이 루푸스 여성분들은 각각 다 달라요. 이렇게 한 알에서 반알, 그리고 반알에서 7일에 한 번, 6일에 한 번 이렇게 끊는 경우도 있지만은 스테로이드를 4알 드신 분도 있거든요. 6알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6알에서 5알 반, 5알 이렇게 줄이기도 하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왜냐면 1000가지 얼굴을 가진 병. 스테로이드를 줄일 때마다 나타나는 반응이 각양각색. 1000명이면 1000명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열이 심하게 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가려움이 심해진 분도 있고 그거에 맞춰서 스테로이드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난이도의 스테로이드 감량 작업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 스테로이드를 줄여야지 루푸스가 낫는 것인데 네. 안전하게 스테로이드를 줄여 나가서 결국 스테로이드와 스테로이드 의존도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루푸스는 나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이 정말 루푸스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루푸스 한방 치료 실제 사례에 대한 또 다른 강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청취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